국민들이 왜 선거를 하느냐? 우리나라 사람이 요만큼이면 선거 안 해도 돼요. 다 우리가 대표니까. 그죠? 뭐 한 500명, 1000명이라도 국회의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모두가 다 나와서 그게 이제 옛날에 직접 민주주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책을 이렇게 잘 보면은 민주주의가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정치 체제예요. 어떤 독재자가 나와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지를 받들어서 국민을 잘 살게 하고, 그 정부가 존재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커지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의 민주주의라고 그래요. 대신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우리보다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강남구청장은 우리보다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봉사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보다 더 많은 권리를 줍니다. 힘을 줍니다. 뭐 사람이 이익이 많잖아요. 그죠? 서로 많이 다투고 세상은 모자라는 게 많습니다. 우리가 대학교 들어가서 정치학은 뭐 하는 학문이냐, 정치는 뭐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다면 누구든지, 그럼 정치가 필요 없어요. 정치는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것을 공평하게 억울하지 않게 권위 있게 분배해 주는 과정이 정치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원하는 게 다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의 목적이 우리들이 서로 분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잘 공평하게 나눠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이제 선거로 뽑죠. 그런데 그 사람한테는 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까만 자동차도 태워주고 운전기사도 태워주고 비서도 달아주고 다 우리가 돕는 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정말로 잘 뽑아야 되는데 이걸 지금 잘못 뽑고 그 사람들이 권력을 악용하고, 여러분 부정이 뭡니까? 부정부패가 뭡니까? 권력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 이것이 부정부패입니다. 권력은 돈 벌려고 준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권력을 위해서 돈 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버냐면은 전철이 일로 지나갈 거래. 앞으로 서울 지하철 17호선은 일로 지나간대. 여기 생긴대. 그거를 먼저 아는 것도 권력입니다. 먼저 알고 거기다 땅 사는 거, 그거는 부정부패다는 얘기입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번 거가 되니까.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좋은 정치가를 뽑아야 되고 좋은 우리의 대표를 뽑아야 되는데, 국민들이 1년에 몇 년에 한 번씩 그런 기회가 옵니다. 그때만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꿇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당선된다면 우리 위에 있어.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를 자꾸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갖고 옛날에는 모든 사람이 투표하지 못했습니다. 흑인들 투표 못했고, 여자들 여러분 언제 투표했은 줄 알아요? 미국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여자가 처음으로 투표한 것이 1900년대가 넘어서예요. 링컨 대통령이 있을 때는 여자들은 투표 못합니다. 투표권이 없어. 놀라운 얘기죠.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는 정말 이승만 박사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처음 만들 때 민주주의 선거 원칙을 다 적용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정치학 개론 1학년 때, 대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 잠깐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주권을 가지는데 주권 행사가 가서 투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투표하는 것은 싸움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럽니다. Not bullet, but ballot. ballot은 투표, bullet은 총알. 총알로 싸우지 말고 투표로 싸우자. 평화롭게 싸우는 것이죠. 정치 문제를 해결하는 평화롭고 정당한 방법. 그렇지만은 민주적 선거의 역사는 길지 않다. 빨라봤자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에 선거라는 제도가 확립이 됐습니다. 선거. 민주주의는 4가지 기준이 있어요. 첫째는 보통선거입니다. 보통선거라는 건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가서 선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가서, 그러니까 여자도 선거하고 노예도 선거하고 교수님도 선거하고 대학생도 선거하고, 그 대신에 규제가 딱 하나 있어요. 나이는 몇 살 이상이 되라. 3살짜리가 가서 선거할 수는 없으니까 그게 보통선거입니다. 모든 사람이 선거할 수 있는 거. 보통선거가 생긴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평등선거가 2번째인데 모든 사람은 한 표만 찍는다. 그러니까 대학 교수님도 한 표 찍고 국민학교만 나온 사람도 한 표 찍고 할머니도 한 표 찍고 뭐 전부 한 표.
억만장자도 한 표, 세금 100억 내는 사람도 한 표, 세금 안 내는 사람도 한 표. 이것이 평등선거입니다. 그다음에 직접선거, 모든 사람이 가서 자기가 직접 찍는다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닐 때 부정이 될 확률이 높아요. 직접 선거 아닌 게 뭡니까? 우편 선거 뭐 이런 거죠. 집에서 갖고 보내는 거. 이거는 전부 부정이 될 개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선거는 직접 선거가 아주 중요하다. 그다음에 비밀 선거. 내가 누구 찍었는지 말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누구 찍었는지를 누가 보면 안 돼. 이 네 가지가 지켜졌을 때 올바른 선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 선거의 4대 원칙,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이렇게 친다. 미국도 1920년 8월 18일 날 처음으로 여자들이 투표권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남자 흑인이 여자보다 더 먼저 했어요. 여기 뭐 우리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성 참정권이 생긴 거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10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세계 몇천 년 역사에 바로 이것을 위해서 참 투쟁을 많이 했죠. 북한 선거 포스터 보세요. 3월 8일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의 날 모두 다 찬성 투표하자. 이렇게 어디 있어요? 그게 뭐하래? 찬성 투표인데. 그리고 이 세계에서 부정선거를 가장 잘 막는 투표를 하는 나라가 대만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만 선거를 인임다해서 망치려고 노력하는 옆에 괴물 같은 나라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제일 간섭이 혹독한 나라가 대만입니다. 그래서 대만 선거가 제일 깨끗합니다.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그냥 가가지고 저건 뭐 그래 앞에 이렇게 보여요. 보통 그 아크릴 통에다가 집어넣습니다. 투표를. 그리고 종에다 찍어서 놓고 그 자리에서 쉬는 겁니다. 그래갖고 쉬는 것도 정자로 쉬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가지고 그래서 제일 원시적으로 하지만 그래서 컴퓨터 안 사용합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깨끗한 선거를 하는 나라가 대만인데 대만은 왜 컴퓨터가 세계에서 제일 괜찮은 나라죠. 컴퓨터 칩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대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원시적인 방법을 쓰는 것은 중국이 너무나도 선거에 간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컴퓨터를 쓸수록 간섭을 많이 당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 그 모든 건물에 저 사진을 걸어놓고 있어요. 왜 이렇게 노려보는 사진을 걸어놓았을까? 좀 이렇게 그 점잖고 이렇게 선량해 보이고 웃는 얼굴을 하지 않고 지금 대통령 사진 그 사진이 나온 것은 그 왼쪽에 있는 사진입니다. 이렇게 빨간 넥타이 메고 있는 사진인데 미국 역사상 대통령이 이제 유치장 가서 찍은 첫 번째 사진입니다. 그래갖고 저거는 형사범한테만 찍히는 사진이에요. 형사범 찍히는 사진을 저거는 영어로 머그샷이라고 그럽니다. 그 머그샷을 찍히는 거는 범죄인 민사소송은 이거 안 찍습니다. 형사소송. 근데 저 사람이 트럼프가 왜 형사범으로 걸려가느냐. 조지아주의 아틀란타가 있는 그 카운티가 풀톤 카운티입니다. 미국에는 그 카운티라고 큰 군이 있고 그 속에 대도시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풀톤 카운티가 너무 부정선거를 심하게 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완전히 부정선거야. 내가 이겼는데 풀톤 카운티 선거 다시 해야 돼. 그런데 저 사람이 이제 일단 대통령 관두고 나간 다음에 풀톤 카운티의 검찰총장이 트럼프가 선거를 훔치려고 했다. 저놈은 사기범이다. 그래가지고 형사범으로 고소를 해서 가서 찍힌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그 동네 가서 왜 내가 졌느니? 왜 내가 졌어? 표를 다시 까봐. 그러는데 그 동네에 검찰총장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너는 형사범이야. 그래서 이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거 부정선거랑 직접 관련되는 사진이고 그 사진이 이제 분하고 억울하죠. 그래서 대통령 이번에 당선된 다음에 그 사진하고 비슷한 사진을 대통령 그 공식 사진으로 지금 쓰는 겁니다. 지금 백악관의 대통령 사무실이죠. 그 백악관 대통령 사무실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큰 사진을 갖다 붙였는데 그것이 바로 머그샷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들락달락 하는 사람들이 보고서 지금 이 대통령이 얼마나 분하냐 이걸 느끼는 겁니다. Not elected to be nice. 나는 nice 하려고 나는 상냥하고 선량하려고 대통령 된 게 아니야. 나는 결과를 국민들한테 주기 위해서 대통령이 된 것이지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 돼가지고 2달도 채 안 돼. 지금 이제 2달 돼가네요. 20일이니까 1월 20일부터 2달 동안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룬 업적은 정말 웬만한 대통령 4년 한 것만큼 완전히 세상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그냥 그 영웅이 하나 나오면 세상이 바뀌어질 수가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이제 받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대통령 된 다음에 America is back. 미국은 다시 돌아왔다. 그 백악관 요새 공부하기가 너무 좋은 거가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한 것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백악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게 저 사진이 맨 앞에 떠 있어요. 오늘 대통령이 뭐라고 연설했다, 뭐라고 하고 어디에 사인했다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유튜브가 기자들보다 더 빠를 수도 있어요. 부지런한 사람은. 아무리 뭐 우리나라 제일 큰 신문사 기자라도 우리가 먼저 들어가서 보는 사람보다는 소식이 늦은 거죠. 바로 이렇게 그 부지런하면은 공부하기도 좋은 세상인데 저는 트럼프가 한 얘기를 뭐 거의 매일 아침마다 그 백악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읽어보고 미국 국방부 홈페이지 가서 보고 또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 가서 보니까 지금 미국이 뭐 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대강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을 제일 뭐 다시 저 사람이 미국을 어떻게 만들겠다라고 해서 맨 처음에 취임하는 날 올린 건데 미국을 다시 안전하게 미국을 다시 살기 편하게 달걀값이 너무나 비싸졌는데 바이든 때 12개에 8달러까지 갔어요. 이렇게 12개에 10,000원. 달걀 12개에 10,000원이야 미국이.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달걀 사 먹을 돈도 없다고 막 아우성 쳤는데 어제 보니까 달걀 12개가 한 3천 몇백 원으로 내려갔더라고요. 2달 만에. 트럼프가 그래요. 달걀 많이 만드는 방법 간단해. 닭을 많이 기르면 돼. 닭을 왕창 몇 마리 풀어가지고 그러니까 달걀값이 내려가는 거죠. 그 다음에 기름. 여러분 지금 아직 우리나라 기름값 덜 내려갔어요. 미국이 내려간 다음에 몇 달 있다 내려가는데 미국은 지금 바이든 있을 때 한 거의 절반가량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텍사스 같은 데는 그 4리터에 한 4,000원? 한 3천 몇백 원 그래요. 그 우리나라는 1리터에 우리는 한 지금 1,700~1,800원 되죠. 이게 이제 잘 되면은 지금 미국이 석유를 막 파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 유가가 내려가요. 그 우리나라도 한참 내려갔을 때 트럼프 있을 때 1,200원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1,800원짜리 기름하고 1,200원짜리 기름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일하러 많이 다니는 사람은 한 달에 몇만 원씩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drain the swamp. 이 스왑프라는 게 뭐냐면은 워싱턴이 썩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선거에서 된 사람들이 왕 노릇들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귀족이 없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그 미국 사람들은 그래서 그 공주님, 왕자님이 너무 그리운 나라야. 미국 국민들이 자기는 그게 없으니까 공장님, 백장님 이런 거 보면 우리 뭐 누구누구 공자께서 그러면 되게 멋있어 보이죠. 근데 미국은 그게 없어. 다 평민이니까. 그런데 미국이 한 200년, 이제 내년이 250년입니다. 250년 나라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선거로 인해서 당선된 사람들이 봉사원 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 군림하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이 워싱턴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귀족이 생겼어요. 그 귀족이 누구냐? 상원의원, 하원의원, 그 사람들 보좌관들, 법률가들, 변호사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로비하는 사람들, 기자들, 이런 사람들이 워싱턴이 옛날에는 늪이었습니다. 근데 늪을 이제 흙으로 덮어가지고 만든 도시인데 그 워싱턴 늪이 썩었다. 그래서 트럼프는 그 썩은 물에 사는 사람들을 다 말려 죽기 위해서는 그 스왑프, 썩은 물, 고여 있는 물을 다 말려버려야 된다. 물을 다 뽑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정부패한 그 미국의 신흥 귀족들이 다 그냥 일거에 햇볕에 다 말라 죽게. 그게 바로 영어로 drain the swamp입니다. 스왑프를 다 물을 말려버려. 그러니까 미국의 그 귀족들, 우리가 귀족이 없는 나라 아니야. 왕도 없는 나라 아니야. 그래서 왕이 없고 대통령을 했고, 그리고 평민도 대통령이 될 수 있고, 옛날에 왕만 왕이 되는 것이죠. 미국은 그런 걸 다, 그래서 미국 독립을 혁명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지구 역사에 왕이 없는 첫 번째 나라가 미국이에요. 왕도 없고 공주님도 없고, 그리고 미국의 왕은 이름도 왕이라고 못 붙이고 대통령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못하고,
임기가 다 정해져 있고 지금 미국 대통령 임기는 2번 당선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2번 당선될 수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에 당선됐고 2020년에는 저는 부정 때문에 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안 됐고 그리고 2024년에 또 당선됐으니까 합법적으로 2번 당선된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엔 못 나옵니다. 2번 당선됐으니까. 근데 이제 걸러서 당선되면 대수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 트럼프가 45대 대통령인데 4년 하고서 떨어졌습니다. 붙었으면 45대를 8년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사람이 46대가 되는데 트럼프가 45대하고 바이든이 46대를 하고 다시 돼서 47대가 되는 겁니다. 만약 트럼프가 이번에 바이든이 아니라 뭐 X라는 사람이 되고 트럼프가 4년 후에 됐으면은 지금 사람이 47대고 트럼프는 48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8년을 계속하면 1대 건너서 하면은 2대가 될 수, 그러니까 2번을 할 수 있는데 미국 역사에서 그런 사람이 트럼프하고 한 사람 더 있어요. 22대 대통령이 4대를 했습니다. 22, 24가 같은 사람, 45, 47이 같은 사람. 그래서 미국의 47대 대통령이지만은 사람 숫자로는 45명.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한참 전이에요. 미국의 어떤 대통령들이 그 미국을 지배하는 대통령이 될지 좀 미리 알려줄 수 있나요? 하나님 하고서 기도를 하고서 잠을 잠깐 잤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45를 읽으라고 꿈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라. 깨서 얘기했는데 이사야 45가 고레스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뭔가 했는데 나중에 미국의 45대 대통령이 고레스 역할을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 그게 트럼프다라고 그 목사님이 나중에 그 회고하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Bring back American values. 이게 네 번째인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미국을 다시 기독교 국가로 만들겠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일단 미국을 안전한 나라. 그래서 지금 다 이상한 놈들 다 쫓아버리는 겁니다. 깡패들, 마약범들, 강간범들 다 쫓아내는 거. 그리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거. 그리고 썩은 귀족 쫓아내는 거. 그리고 미국적 가치를 회복하는 거. 기독교와 도덕을 회복하겠다. 이거가 이제 그 미국.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정치가들이 나와야 되는데 부정선거는 정말 그 역사와 전통이 있어요. 저기 그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정말 유명한 말을 했는데 투표하는 자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다. 투표용지를 세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한다. 이게 부정의 기초예요. 그래도 얌전한 사람들은 그렇게 부정하지 않고 나 좀 찍어주세요. 나 좀 찍어주세요. 그래서 돈 줘. 그게 부정입니다. 돈 주면은 그냥 말로 나를 찍어주세요까지는 부정이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나라 뭐 이렇게 가난할 때는 고무신 주고서 1번 찍어주세요 그러고 또는 뭐 용돈 놀아주고 1번 찍어주세요. 뭐 그런 것들도 많고 그리고 그다음에 불편하니까 내가 가서 대신 찍어드릴게요. 집에서 쉬세요. 그리고 10,000원 주고 고표 갖고 와서 지가 찍는 거 그런 것도 다 부정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컴퓨터 시대가 돼가지고 컴퓨터로 아예 조작을 해버려. 막 쉴 때 100장당 몇 장은 1번으로 계산하게 하라. 그러니까 미리 프로그램을 집어넣으면은 옛날에는 투표하는 과정에서 부정이 많았는데 이제는 개표할 때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투표는 너희들이 해. 개표는 내가 할게. 그게 스탈린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개표 부정 때문에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우리나라 선거연수원에 민주주의 시민의 산실을 그랬는데 저게 정말 민주주의를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번에 12월 3일 날 계엄령 내리고 국방장관도 또 감옥에서 우리가 계엄령을 내린 이유는 부정선거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내린 거다. 이걸 한번 밝혀보려고.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 국회의원들은 정당하게 당선된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국회의원이 아니야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 국회의원들은 너가 나라를 뒤집으려고 그래서 지금 그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너는 국회의원이 아니잖아. 정상적으로 부정했으니까.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무슨 소리야? 너는 지금 나라를 엎어놨어. 내란을 일으켰어. 지금 그 싸움이 참 황당한 싸움이죠. 그런데 미국의 아주 유명한 보수주의자고 트럼프랑 친한 사람이 계엄령 이후에 그 대통령 집무실을 가가지고 윤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그 누가 이렇게 선거를 방해하고 있습니까? 누가 적입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더래요.
누가 적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도 가만히 있더래요. 제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우리가 알아야지 뭐 도와드리든 말든 뭐. 내가 약간 각색한 겁니다. 예, 중국 화웨이랑 싸웁니다. 그러고 얘기하더래요. 그러니까 중국 화웨이가 들어와서 컴퓨터를 조작해가지고 표를 바꿔놓을 수 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번지고 있는 이 싸움은 중국과 미국의 싸움이라고 보셔도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미국의 대통령이 내가 부정선거의 가장 큰 피해자다라고 생각하는 트럼프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싸움이 지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트럼프는 바이든이 거짓말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짜 대통령. 예, 우리 그 과정을 오늘 뭐 데이터 보면서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 양반이 아주 미국에서 끝내주는 우파 아주 유명한 앵커맨입니다. 뭐 말을 얼마나 팍팍 하는지. 그래서 폭스에서 잘렸어요. 너무 세게 말해서. 근데 뭐 잘려도 관계없어요. 미국에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니까. 이 사람이 그 이름이 터커 칼슨인데 이 사람이 그 터커 칼슨이 썼다는 게 딱 증명되는 거가 스펠링이 틀렸어요. 그죠? Did President Trump win the 2020 election? 이렇게 해서 election인데 뒤에 N이라고 써야 되는데 M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가 썼다는 게 너무나도 정확히 증명되죠. 지가 치다 보니까 자기 X에다가 2020년 선거에 트럼프가 이긴 거 맞죠? 대통령 안 됐는데. 근데 이 사람은 아주 미국의 보수 앵커 중에서 1등인데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들 중 얼마나 많은 분들이 솔직하게 2020년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했다고 생각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귀하는 트럼프가 승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 아니다. 거기다 대답해 주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이틀 전에 지난 1월 18일 날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4년 전에도 트럼프가 이긴 거 아닙니까? 라고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앵커가 질문을 하고 이런 거 한번 올리면은 뭐 몇천만 명씩 봅니다. 지금 미국에서 X라는 거가 옛날에 트위터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것이 가장 큰 언론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려놓으면은 그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거기다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몇 마디 쓰면은 한 하루 사이에 한 2천만 3천만씩 봅니다. 아무리 큰 텔레비라도 500만 못 넘어요. 그런데 여기는 몇천만 명씩 보는 트럼프가 이겼죠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말이죠. 2016년에 대한민국에서 트럼프가 대통령 된다고 주장한 사람 아무도 없을 때 트럼프라고 주장해가지고 거의 또라이 취급을 받고 살았습니다. 보니까 금년에도 또라이였더라고요. 2024년에도 우리 후배들에서 선배님 고생 많이 하셨죠. 그래서 나 고생 안 했는데 내 고생 안 하는 이유는 왠지 아십니까? 안 보니까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몰라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후배들이 보고서 선배님 완전히 또라이였어요. 그거 다 카말라 해리스가 되는데 트럼프가 된다고 얘기했고 2016년에는 내가 왜 맞췄냐? 저는 미국 정치를 거기서 뭐 그런 몇 년 살면서 보고 공부했기 때문에 감을 잡은 겁니다. 뭐냐면은 미국 대통령은 이제 2번 하는 거로 지금 법이 바뀐 것이 지금 한 7, 80년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법을 바꿔놓고서 같은 당이 3번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딱 한 번 있습니다. 같은 당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공화당 그리고 공화당 12년 한 경우가 딱 한 번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레이건 대통령이 정말 미국 국민들이 레이건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레이건 4년 근데 법으로 못 나오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그때 레이건 대통령의 부통령이었던 부시의 아버지 부시가 나와서 4년을 했습니다. 그게 미국 역사상 같은 당이 12년 한 첫 번째 역사예요. 그러니까 레이건처럼 미국 교수들이 그랬습니다. 조지 부시는 레이건스 서드 텀. 미국 국민들이 저 사람을 3번 시키고 싶은데 3번은 안 되니까 레이건하고 제일 비슷한 사람이 한 번 더 한 거다. 그런데 그때 누구냐냐 오바마 그리고 클린턴하고 힐러리 클린턴하고 이제 붙은 겁니다. 오바마는 미국 국민들한테 인기 별로 없었습니다. 오바마는 실험이에요. 흑인도 대통령 될 수 있다는 걸 미국이 실험을 해봤는데 그렇게 잘 못하더라 이겁니다. 그렇게 잘 못했는데 그 다음에 또 실험이야. 여자도 대통령 될 수 있다. 미국 국민들이 실패한 실험을 2번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바마도 인기가 별로 없었고 힐러리 클린턴 너무나도 밉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여자가 대통령 나오면은 그는 국민의 다링이 되는 겁니다.
오마이 달링 하는 거 있죠. 국민의 사랑이 되는 거. 아이고야 우리 대통령 이번에 카말라 해리스는 미국 국민들의 달링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미지가 달링이면은 여자도 돼요. 그런데 달링이 아니었고 밉상이 너무 많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백인 남자가 될 거야라고 해가지고 트럼프가 될 거라고 얘기하고 그걸 마친 것이죠. 나는 2020년에도 트럼프가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틀렸다고. 그래서 나는 보자고 앞으로 보자고. 나는 트럼프가 그때도 된 것이라고 본다고. 오늘 트럼프가 그때도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참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월스트리트라는 신문이 좌파지만 그래도 중도 좌파고 우파를 가끔가다 유리하게 쏘줘요. 거기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는 것은 번개가 같은 빌딩에 두 번 내리꽂는 것과 마찬가지다. 번개가 같은 장소를 두 번 때릴 확률하고 같다. 그 말하고서 며칠 있다가 시카고에 있는 트럼프 빌딩에 번개가 세 번 내리쳤습니다. 그건 또 무슨 하나님의 조화예요, 그죠? 그 아주 유명한 사진이 있습니다. 시카고의 트럼프 타워라고 어마어마하게 참 그 높은 건물이고 잘생긴 건물인데 거기에 번개가 그 사설이 나간 다음에 이틀 만에 같은 장소에서 번개가 세 번 쳤다. 그래서 트럼프는 역시 이 사진입니다. 어떻게 저 옆 사진이 트럼프 타워라는 그 트럼프는 진짜 집을 잘 져요. 자기는 항상 하늘만 쳐다보고 저 하늘을 어떻게 건물로 멋있게 만들 거를 궁리하던 사람인데 자기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또 멋있는 나라로 만들 그 마음이 있어갖고 대통령이 나왔다라고 몇 년 전에 얘기했었죠. 월스트리트에 트럼프가 대통령 되는 것은 한 건물에 번개가 두 번 칠 확률과 같다 했는데 그냥 한꺼번에 세 개가 저쪽 그 트럼프 타워를 향해서 쳤습니다. 네.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도 트럼프가 앞서고 있었는데 우리 학자들이 이제 그런 거 선거할 때마다 공부하는 자료들이 있는데 요 숫자가 이렇게 나오면 이 사람은 반드시 되는 거야. 뭐 그런 거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호가 대통령 이제 내가 4년 했어요. 여러분 4년보다 생활이 나아지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40%가 예 좋아요. 그러면 무조건 당선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0%가 4년 전보다 나아졌어요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그 불문율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4년 한 다음에 나아졌어요가 44였습니다. 그런데 50개 중에서 49개에서 이겼어요. 역사상 대승입니다. 근데 트럼프는 4년 한 다음에 여러분 4년 전보다 생활이 나아지셨습니까? 56이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고 기록입니다. 근데 떨어졌어. 말이 돼요? 아니 4년 전보다 나아졌습니까가 40이면 다 됐는데 40 된 사람은 다 두 번 당선됐는데 그리고 44는 두 번째 당선될 때 50개 중에서 49개에서 이겼는데 그 퍼센트가 제일 높은 56%였던 사람이 떨어졌다? 미국 선거는 주머니로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4년 전보다 자기 주머니 사정이 두둑하다 그러면 그 사람 또 뽑는 거예요. 뭐 국민들 보통 사람은 아무래도 경제가 제일 중요하죠. 미국 사람 외교 이런 거 별로 안 중요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의심을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현직에서 패배하고 은퇴한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3명밖에 안 된다. 4년하고 떨어진 대통령은 그래서 원텀 프레지던트라는 말은 상당히 모욕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기자들이 매일 트럼프 보고 원텀 프레지던트 저거 한 번밖에 못한 놈. 다 8년씩 하는데 이러고 얘기를 했죠. 지금 아까 말한 56% 지지율 제일 높은 대통령이었는데 그리고 예비선거할 때 75%를 그러니까 예비선거는 내가 당의 후보가 되는 거죠. 당에서 8월 달에 전당대회 할 때까지 막 여기저기에서 하고서 제일 표 많이 얻은 사람이 뭐 공화당 민주당의 후보가 되는데 75%를 얻은 사람 자기 당에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트럼프는 94%를 얻었는데 떨어졌다.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인 통계가 있잖아요. 그 학자들이 참고할 수. 이건 뭐 100% 되는 거네. 75%를 자기 정당 지지율 75면 되는데 이거 94라니. 그리고 40이면 되는데 56이라니.
그리고 그 56은 미국 신기록이고 그래서 저는 확실히 된다고 그랬는데 안 됐죠. 그때는 코로나가 있었을 때입니다. 저게 이제 애리조나주에 있는 어떤 도시인데 거기서 이 바이든이 유세하는 건데 그 뒤에 경찰차 한 대서 있고 한 몇십 명 앉아서 했어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며칠 후에 트럼프가 하는 겁니다. 근데 저 사람이 졌어. 30명 모여서 마스크 뜨고 5m마다 한나씩 앉아 있는 후보는 이기고 그렇게 와글와글 그냥 때로 모인 후보는 지고 이게 도무지 말이 안 된다 하는 거죠.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 된다면 그렇습니다. 내가 4년 전에 정말로 졌다면은 안 나왔을 겁니다. 이겼는데 졌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예. 그래서 이제 2020년에 4년 전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4년 전 선거가 부정이나 이번도 부정이 있어요. 근데 트럼프는 이번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트럼프 구호가 too big, too rig. 그러니까 영어로 RIG라는 말이 있습니다. too big 너무나 커서 too rig 사기치지 못할 정도로 벌리자. 우리가 압도하면은 가짜표가 들어가도 그래도 이긴다. 그래서 too big, too rig. 그러니까 부정선거 하기에는 너무나 큰 격차를 벌리자 해가지고 이번에 했죠. 4년 전에 했을 때 이제 330대 208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할 거라고 예측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떨어지는 거죠. 그 저 사람은 지금 이제 폭스뉴스의 그 앵커인데 그때는 저 사람이 대통령의 대변인이었어요. 그날 투표하는 날 밤에 이렇게 뚝 투표하는 거 보고서 트럼프가 확실하게 이겨. 그러니까 밤까지 섰는데 확실하게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보더니 이것이 뒤집힐 확률은 1천조분의 1이라고 그랬습니다. 천조분의 1. 지금까지 표 계산한 거 보니까 이건 트럼프가 되는 거야. 저도 그날 말이죠. 쭉 개표 방송을 보다가 트럼프가 됐다 그러고서 잤는데 아침에 깨보니까 바이든이 됐어. 야 이게 뭐야. 아침에 한 12시까지 보니까 이건 뭐 압도하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이겼구나 하고서 잤는데 아침에 깨보니까 바이든이 된 거로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그때 트럼프의 대변인이 그 밤에 이것이 뒤바뀔 확률은 천조분의 1이다 라고까지 했으니까 천조분의 1을 바꿔놓은 거는 부정밖에 없는 것이죠. 보세요. 이 파란 거가 이제 바이든 표고 빨간 거가 트럼프 표인데 빨간 거가 계속 올라가다가 갑자기 그 바이든 표가 몇십만 표가 뛰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몇 주에서 저렇게 이겼습니다. 그래서 저걸 이제 그렇게 그림을 보니까 F가 되죠. 프로드가 부정선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바이든이 전부 다 이렇게 팍 뛰는 것은 갖다 붙는 거예요, 표를. 근데 풀턴 카운티라는데 아까 내가 얘기한데 갑자기 개표하다가 문을 다 닫은 다음에 다 쫓아내고서 우리 여행 가방 있죠, 큰 거. 그거가 몇 개가 나오더니 그걸 막 갖다 붙는 겁니다. 몇만 표, 몇십만 표가 전부 바이든 표가 들어간 거예요. 트럼프는 한 표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냥 바이든 표가 갑자기 20만 표씩 푹푹 올라가는 거라. 프로드 저런 것들이 한동안 뭐 너무 유명했죠. 그런 책도 나오고 어떻게 하면 부정선거 할 수 있는가. 부정선거 이런 식으로 다 한다. 뭐 저 책은 민주당이 저거 다 사기야. 저거 엉터리 글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할 수가 없는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미국에서 제일 끝내주는 연구소를 헤리티지 연구소라고 그럽니다. 헤리티지 재단이라고 그 워싱턴의 백악관에서 가까이 있는 연구소인데 7층 건물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그 모든 정책들은 공화당 대통령은 반드시 그거를 따라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영향력이 막강해요. 그래서 그 헤리티지 재단은 대통령은 이걸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쫙 자기네들이 공개를 하고 그리고 점수 매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2달째 이 정책은 35% 달성, 이 정책은 50% 달성 뭐 이런 식으로 그 점수를 매길 정도로 그러니까 대통령들이 여기에 점수 잘 맞으려고 막 쩔쩔맬 정도로 권위 있는 연구소인데 그 권위 있는 연구소에서 책자를 발견했는데 책자 제목이 Five Shocking Case of Election Fraud 선거 부정의 5가지 대단히 놀라운 사례 해가지고 선거 부정을 여기서 1,500건을 갖고 있는데 그중에서 5개 제일 유명한 사례를 글로 쓴 겁니다. Five Shocking Cases of Election Fraud.
야, 그거 다 거짓말이야, 그거 다 음모론이야 그러는데 음모론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자료입니다. 이거는 뭐 미국 사람 모두가 믿는 연구소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요새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우리도 헤리티지 연구소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냐. 헤리티지 재단 같은 연구소가 있어가지고 나라를 올바로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거를 여기서 이제 그런 연구소가 하나 있으면은 국가의 진행 방향을 다 설명해 줄 수가 있죠. 바로 최근에 그 5가지 사례, 이거 뭐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 뭐 투표수 바꿔치기, 부재자 투표 장난치기, 투표권 돈 주고 구입하기, 길거리에는 노숙자들한테 가서 돈 주고서 용돈 주고 그 사람 그 운전면허증 얻어다가 등록하고 그 가서 투표하고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수백, 회선에서 무효표 만들기, 트럼프 찍은 표는 가서 이제 뭐 이렇게 뭐 잉크를 한 개 더 찍는다느니 해가지고 무효표로 만들기, 뭐 이렇게 해서 몇 가지를 사례로 낸 것을 이제 제가 봤습니다. 예, 저거 트럼프는 높이뛰기 하는데 그냥 간신히 높이뛰는데 바이든은 못 넘어뛰는데 누가 팍 쳐줘가지고 다 넘는 그 만화예요. 근데 저거 하는 거가 전부 다 컴퓨터로 조작하는 겁니다. 그 컴퓨터 조작이 도미니언이라는 그 회사에서 만든 컴퓨터가 조작을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할 정도로 악명이 높은데 이런 것들을 지금 미국 사람들이 다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간 그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컴퓨터로 이제 득표수 계산하는 거예요. 미시간에서 트럼프 표 6,000표를 바이든 표로 바꿔서 계산했다. 이거는 그렇게 입력시키면 됩니다. 입력시키면은 이게 쭉쭉 지나가는데 읽을 때 바이든을 트럼프로 읽고 트럼프를 바이든으로 이렇게 다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미시건주 47개 카운티 등 미국 30개 주에서 저 기계를 사용했다. 그러니까 이 선거 결과를 믿을 수 없다라고 이제 지금 미국에서 항의가 나오는 겁니다. 네바다 주에 나 투표할 거야라고 이제 등록한 사람이 127만인데 가서 투표한 사람이 159만 명이에요. 30만 명은 그 360살짜리도 투표하고 막 그럽니다. 미국이 생기기 전에 태어났던 사람이 투표했어요. 뭐 이런 거 황당한, 펜실베니아가 64만 명이 투표하겠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70만 명이 했고, 이런 거가 이제 다 미국에서 그 나온 자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인용한 걸 제가 다시 인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투표 못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투표 중국 사람이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 보니까 중국 사람이 가서 투표해요. 미시간 대학 다니는 학생인데 외국인인데 가서 투표해. 그냥 가서 왜? 신분증 안 보니까. 그래서 신분증을 안 보는 주가 여러 개 있습니다. 신분증 보여달라고 그러면 벌 받는 주도 있어요. 캘리포니아에서 선거 감시원이 앉아 있다가 신분증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처벌받습니다. 처벌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흑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신분증 안 갖고 다닐 확률이 많은데 신분증 보자는 것은 인종차별이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있는 주 중에서 신분증을 없이도 투표할 수 있는 주가 있는데 미시간주 같은데 좀 민주당 주들이 그런 주가 많아요. 그런 주에서는 중국 학생들이 가서 카말라에다 찍고 왔습니다. 이번에. 참 황당한 거죠. 그래서 외국인이 투표하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영국 수상이 아주 정신 이상한 사람인데 어느 이상한지 한마디만 해드릴게요. 영국 목사님이 길에서 성경 막 그 복음을 전해 와서 마이크 뺐습니다. 지금 영국 경찰들이.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계속해서 성경 한 구절을 읽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거기를 계속 반복을 읽는데 경찰이 가서 딱 보고 그만 읽으세요. 왜요? 사람들이 기분 나빠합니다. 사람이 기분 나빠하다니 계속 했는데 체포돼서 감옥 갔습니다. 그 사람은. 그런데 영국에서 코란을 논아주는 건 아무런 제재를 안 받아요. 그리고 길을 막고 절을 해도 제재 안 받고. 그 영국이 이게 뭐야? 영국이 지금 이슬람 국가야? 트럼프가 이슬람 국가라고 치는 겁니다. 그래서 너 꺼져. 나토에서 탈퇴할 거야. 미국이 나토에서 탈퇴하는 건 너는 내가 지켜줄 나라가 더 이상 아니야. 그러니까 영국 국민들 저 정권 쫓아내고 기독교 정권으로 다시 바꾸세요라는 말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국의 그 스타머라는 사람이 영국 노동당은 100명을 보내서
펜실베니아주로 보내서 트럼프를 떨겨뜨리는 선거운동을 한 거가 이번에 또 걸렸습니다. 이런 뭐 웃기는 일이죠. 오바마가 6,900만 표를 얻었는데 아주 인기가 좋은 대통령입니다. 트럼프가 7,400만 명, 정말 인기 좋은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8,100만 표를 얻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 바이든처럼 뭐 인기가 별로 없고 그리고 뭐 선거운동도 안 했어요. 근데 어떻게 8,100만 표가 나와? 이것은 불가능한 숫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얘기들이 지금 최근에 다 나옵니다. The Big Lie, 완전한 거짓말 해가지고 어떻게 바이든이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투표로 잘 안 나오던 그때 선거인데 8,100만 표를 어떻게 얻어요?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이 사람은 이제 트럼프의 아주 트럼프의 머리입니다. 머리. 스티브 배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감옥 갔다가 트럼프 대통령 선거하기 한 3일 전쯤 풀려났어요. 이거 미국의 공화당 사람들이 트럼프 사람들이 그렇게 감옥에 많이 끌려가고 그랬습니다. 몇천 명씩 끌려갔어요. 그런데 3일 전에 나와가지고 이제 쫓는 사람이 쫓기게 될 것이다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이 8,100만 표를 얻는다는 건 부정이 아니고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트럼프가 내 표를 그만 훔쳐가라. Stop the steal. 내 표, 트럼프가 만든 구호입니다. 제발 내 표 좀 그만 훔치세요. 그걸 우리나라가 그대로 따라하고 있죠. 그래서 참 세상이 그 같은 문제 때문에 고생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 사람은 또 공화당이 아주 끝내주는 그 전략 이론가입니다. 아틀란타 조지아 대학의 역사학과 교수 출신이고 미국 공화당 하원 의장도 했고 레이건 대통령 때 트럼프에 관한 책을 제일 많이 쓴 사람입니다. 한 대여섯 권 썼는데 이번 6월 달에 트럼프는 어떻게 다시 미국 대통령이 됐는가 하는 것도 이제 6월 달에 나옵니다. 아주 그리고 좀 기독교적인 분이고 좌파들이 훔쳐도 안 될 만큼 큰 폭으로 이기지 않으면 이번에도 떨어질 것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의 구호는 too big, too rig. 아무리 훔쳐도 내가 격차를 넘어버리면 안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죠. 미국에서 온 사람한테 여론조사상으로는 내가 10% 이상 앞서고 있었는데 해보니까 0.7%를 이겼다. 이게 뭐냐 말이지. 바로 거기에 그러니까 그는 가서 열어보면 되는 거예요. 왜 거짓말하니 그러지 말고 공개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0.7이 이긴 거가 맞다 그러면 오케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의심해서 미안합니다. 그러고 끝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부정을 했으면 이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단죄를 하면 되는 것이죠. Too big, too rig입니다. 트럼프 aims for landslide victory. 랜드슬라이드는 그냥 산사태처럼 이겨야지 간신히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가방도 만들어 팔고 여기 티셔츠도 too big, too rig 해가지고 미국 사람들은 선거운동을 이렇게 아주 재밌게 합니다. 예, 부정이 없었을 때 2020년에 트럼프가 떨어졌죠. 근데 트럼프에서는 그렇게 봐요. 트럼프가 얻은 표수가 410표, 바이든이 128표. 그런데 부정 때문에 트럼프가 진거로 됐다. 이거 그리고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요거는 회색으로 칠한 주가 전부 부정 투표한 주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빼고서 계산했을 때 바이든이 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기를 다시 투표하자, 다시 쉬어보자. 근데 결국은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트럼프가 진 거로 이제 끝났죠. 조국가 바로 경합주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공화당이 이기고 어떤 때는 민주당이 이기는 경합주인데 이번에 저 경합주에서 전부 트럼프가 다 이겼습니다. 그때도 이겼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마지막 결과는 저 파란 색깔 주는 바이든이 이긴 거, 빨간 거는 트럼프가 이긴 거로 돼 있는데 트럼프 쪽에서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 중에서 제일 큰 공화당이 텍사스 공화당인데 텍사스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되고서 한 반년쯤 됐을 때 당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조 바이든을 미국의 정당한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결의안이 나온 겁니다. 결의안. 그래서 미국 공화당은 텍사스 공화당은
사람을 공식적인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3년 이상을 지냈죠. 트럼프가 선거가 끝나고 4일 됐을 때 I won this election by a lot. 나는 이번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트위터 본사에서 이 공식적인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거 거짓말입니다라고 얘기했고 나중에 트럼프를 쫓아버렸죠. 트럼프 계정을 박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래도 이런 언론사인데 일종의 대통령의 구자를 박탈을 해? 유튜브에서도 쫓겨나고 페이스북에서 쫓겨나고 트위터에서 쫓겨났는데 요번에 트럼프를 좋아하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사가지고 이름을 X로 바꾸고 트럼프 여기서 맘 놓고 하고 싶은 말 하세요. 그래서 트럼프 당선의 1등 공신이 일론 머스크라고 얘기해도 될 정도죠. 이번 선거는 부정선거입니다 라고 2020년 12월 2일 선거 끝나고 한 달째 되는 날 그 아주 중요한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1월 20일 날에 이제 떠났죠. 수많은 빼박 증거들이 나왔어요. 죽은 사람이 300만이 가서 투표했어요. 귀신 투표죠. 매일 그런 증거가 나온다. 더욱 나빠진다. 부정이 널려 펴져 있다. 뭐 다 새로 그 국민들한테 물어봤어요. 이번 선거에 부정이 있었습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2020년 겁니다. 2020년 대통령 선거 부정이 있었습니다가 46, 없었다고 45. 그럼 다시 쉬어봐야죠, 그죠? 미국 시민 중 52%가 트럼프는 끝까지 싸워야 된다. 진짜로는 이겼으니까. 그리고 자유주의 우파들 58%가 트럼프가 이긴 거가 맞아. 좌파들은 16%가 트럼프가 이겼어. 좌파들조차도 그렇게 그 대답을 했었다. 미국 국민들 과반수 이상이 이 선거에 부정이 개입되고 있었다. 국민들이 그렇게 믿으면은 정부는 그것을 증명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한 겁니다. 그 음모론이라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꺼내 보면 되잖아요, 그죠? 꺼내 보면 되는데 그리고 트럼프는 나는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다. 미국 역사의 전통은 민주주의 전통은 뭐냐면은 선거 끝나는 날 진 사람이 전화 걸어주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패배한 것을 인정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래서 그 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는 그걸 안 했습니다. 난 진 적이 없다. 그래서 바이든한테 축하합니다라고 전화를 걸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 아직 증명된 말은 아닌데 미국 대통령이 이제 끝나는 날 그 테이블은 이제 대를 물리는 겁니다. 그거를 레졸루트 데스크라고 그러는데 레졸루트라는 군함의 목재를 뜯어서 만든 이거 뭐 레졸루트 그러면 결심 그런 뜻도 있지만은 그 배 이름이 레졸루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앉아서 일하는 책상을 뭐 역대 대를 물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수리는 하겠지만은 거기를 다 비우고 그 책상 이렇게 열면은 뭐 종이를 써가지고 그 후임 대통령한테 뭐라고 써줘요. 그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기는 트럼프가 이게 이제 만년필로 조 바이든 너는 내가 이겼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라고 써줬대요. 조, you know that I won. 너는 내가 이겼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근데 그거는 아직 정확하게 공개는 안 됐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면 그렇게 써줬겠어요, 후임자한테. 그리고 후임자의 취임식에 안 간, 뭐 물론 안 간 대통령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일부러 안 간 첫 번째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는 그 전임 대통령이 없었어요. 예, 저 기계에 갖다 누르는 거 다 조작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미시간에 있는 그 기계들 도미니온 기계인데 가서 이렇게 미국은 사람 이름을 눌러요. 근데 5번 누를 때마다 하나는 옆으로 가게 만들 수, 다 프로그램 누르면 되는 거예요. 1번을 5번 찍을 때마다 그 1번이 2번으로 가게. 뭐 이제 그렇게 바꿔놓을 수 있는 다 인간들이 머리가 그렇게 다 좋습니다. 예, 조지아 풀턴 카운티는 그 비디오로 봤는데 이거는 너무나 확실한 부정이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저기 있는 표 내놔, 내 거 내놔 그랬다라고 거기 검찰총장이 너는 사기꾼이야. 너는 진투표를 이겼다고 거짓말하는 사기꾼이야. 그래서 끌려가서 유치장에서 찍은 사진, 그 사진이
바로 이번 대통령 사진하고 아주 유사한 그런 사진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뭐 그냥 가짜 뭐 그런 것들이 증언도 많이 나오는 네바다 측에서 4만 명이 중복 투표를 했다. 같은 사람 이름이 4만 명이 투표를, 그러니까 뭐 4만 표가 거짓말이죠. 예. 미국의 변호사가 2020년에 그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이거 나라가 망하는 일입니다. 이거 내란이 날지 모르니까 계엄령을 선포하십시오. 꼭 누구 나라 얘기 같죠? 똑같아요. 미국에서 다 한 번 했던 겁니다. 계엄령이라도 선포해가지고 선거 다시 해야 됩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아니, 대통령이 이겼는데 집에 가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계엄령 선포하라는 얘기는 미국에도 있었다. 리누드 변호사가 한 말입니다. 그리고 저 지금 이 금색 넥타이 맨 사람은 미국의 전설적인 레슬링 선수예요. 저 사람은 118번 싸워가지고 한 번 지고 다 이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을 떠나면서 그 사람을 불러다가 훈장을 주면서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117번이나 이길 수 있습니까? 나는 겨우 2번밖에 못 이겼는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대통령 그에 2번째 이겼는데 떠나야 될 그때 그 장면이에요. I am 2-0 and that's pretty good too. 2대 0이지만 그것도 괜찮은 거 아니겠어요? 라고 이렇게 이거는 농담 아닌 참 무서운 진담을 한 것이죠. 저 이렇게 상을 줬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민들이 달려나가는 거예요. 이번에 이긴 사람은 트럼프다. 그런데 미국에서 항상 1월 6일 날 매년 이게 선거가 있은 해 다음에 1월 6일 날 국회가 상하원이 다 모입니다. 그러면 그 상하원에서 50개 주에서 온 뭐 캘리포니아주 뭐 바이든 몇 표, 트럼프 몇 표, 그래서 바이든이 승리. 그래서 그 표를 이제 그 국회 거기서 이제 그 사회를 보는 사람이 상원의장이에요. 상원의장은 항상 부통령입니다. 그런데 부통령이 그때 펜스란 말이지. 펜스가 그걸 읽는데 미국 국민들이 나와서 펜스 부통령 그 이상한 주에서 온 그거를 되돌려 보내세요. 결과를 오늘 발표하지 말고. 그러니까 1월 6일 날 국회에서 지난 11월 달에 있던 선거표를 다 계산해서 누구 몇 표, 누구 몇 표로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음을 확인합니다 하고 인증하는 날이라 이 날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또 국회의사당에 모여서 펜스 부통령님 인준하지 마세요. 미시간주 투표 다시 하라고 그러고 펜실베니아 다시 하라고 그러고 아까 말한 그 회색주 다 다시 돌려보내세요. 거기 분명히 트럼프가 이겼는데 지금 바이든으로 이긴 거로 왔으니까 다시 하라고 그러세요. 그 다시 한다고 그랬는데 안 했습니다. 그래갖고서 이제 펜스를 배신자로 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날 막 분노해가지고 그러다가 국회로 뛰어들어갔어요. 이 분노한 사람들이 국회로 달려 들어갔는데 바로 그 무렵에 저 사람도 미국 육군 중장 출신이고 마이크 플린 장군이라고 저 사람도 이제 저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일 때 감옥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근데 풀려 나와서 calls for 트럼프에게 부탁하였다. To suspend the constitution. 헌법을 정지시키고 and declare martial law.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리고 order military. 군대에게 명령해서 to hold a rerun election. 새로 선거를 하도록 지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란이 날 겁니다. 그 선거를 계엄령 하에서 선거를 다시 하셔야 됩니다. 이게 계엄령 내리라는 거가 미국에서도 있었던 일이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가 안 내렸어요. 그리고 물러났습니다. 난 그 물러난 게 그 사람이 그 이유가 다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우리 그때도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라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근데 내가 그 떨어진 날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된 건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당선되는 날 요번에 트럼프가 하는 거 보니까 트럼프가 대통령 12년 하는 거예요. 너무 잘해. 그리고 이제 막 할 수 있어. 왜? 고난을 겪었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트럼프가 하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뭐라고 얘기를 못해요. 그리고 트럼프를 골탕 먹인 검사 판사들이 전부 거꾸로 지금 다 판사복 다 옷 벗고 있는 그런 판국이 됐습니다. 근데 그날 이 군중들이 화가 나서 국회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내란범이 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을 부추겨서 민주주의의 전당인 국회로 뛰어들어가게 한 내란범 트럼프. 그래갖고 4년 동안에 저기 들어갔던 사람 중에서 1,500명이 감옥을 갔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되는 날 1,500명을 다 풀어줬어요. 그러고서 내란범은 우리가 아니라 너희들이야 해가지고 몇 명 이름을 찍었습니다. 낸시 펠로시라는 하원의장, 민주당 하원의장 뭐 몇 명 이름이 있어서 이 사람들을 지금 트럼프의 FBI가 다 잡아놓을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사람들은 평화적으로 데모를 하고 있는데 총을 경찰이 먼저 쏜 거예요. 머리를 향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분해해서 뛰어들어갔는데 놀랍게도 경찰들이 안 맞고 열어줬어요. 그래서 그걸로 와르르 쏟아져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깡패들이 민의의 전당을 점거하고 난동 폭동을 벌인 J6 사건, J6라는 게 1월 6일 날 국회에서 인준하는 날 저 사람들이 뛰어들어가 가지고 그리고 그 배우는 트럼프는 내란범. 뭐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이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을 정하는 것은 대법원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는 겁니다. 훈린 장군이 이제 연설을 하면서 연설 끝난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많은 시민들이 주기도문을 따라 외웠다. 이거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기독교적이에요. 이번에 선거가 이기는 날 그날 밤 2시 새벽 2시쯤에 이제 이기는 게 확정됐는데 누가 주도하지도 않았는데 거기 와 있던 사람들이 전부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찬송가 How Great Thou Art, 우리말로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상,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노래를 다 같이 합창을 하고 요번에 취임하는 날은 또 미국 육군 합창단이 와가지고 그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His truth is marching on, 하나님의 진리가 진군하신다라는, 그러니까 이 나라 사람들이 하는 이 팀이 하는 행동을 잘 보세요. 하는 그 노래 이런 것들이 전부 의미가 다 있습니다. 뭐 스모킹건이라는 거는 너무나도 빼박진 거가 있죠. 700만 표가 트럼프로부터 훔쳐져 가지고 다른 데로 갔다. 뭐 이런 뉴스들이 막 나오죠. 뭐 변호사들 막 싸우고 그랬는데 결국은 대통령을 그때 막 조롱했습니다. 오바마가 트럼프가 지어놓고서도 이겼다고 거짓말하고 있는데 만약 안 나오면 우리 가서 이렇게 들어갖고 들고 나오면 돼,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고 나오면 돼, 강아지 들고 나오듯이. 아주 인격 모독적으로 조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나왔는데, 그래서 아까 이미 얘기했지만 2020년 6월 텍사스주 공화당은 2020년 대선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바이든을 미국의 정당한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당 차원에서 선언해 버린 겁니다. 이런 그 정치가 몇 년 계속됐죠. 바로 1월 6일 날 사건 때 미국 전국에서 워싱턴으로 몰려갔습니다. 국회에서 인준을 안 해주면은, 그래서 미국 민주당이 말이죠, 국회에서는 인준을 뭐 시비를 걸 수 없다, 그냥 숫자를 읽는 것만 한다로 법을 바꿨어요. 근데 요번에 그냥 읽기만 한 사람이 누구냐? 카말라 해리스입니다. 그 사람이 부통령이라서 그 의장이라, 그러니까 지가 뭐 어디 누구 그래서 승리 트럼프, 패배 카말라 해리스. 자기가 이제 걸어놓은 덫에 지네가 다시 걸린 것이죠. 그러니까 뭐 하여간 이건 뭐 미국 부정선거 증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헤리티지만 지금 1,500개를 자기네가 확보하고 있고, 또 계속 심지어는 말이죠, 미국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이 거기서 태어나야 돼요. 일론 머스크는 죽었다 깨도 대통령 못 됩니다. 미국에서 난 사람이 아니거든. 그 사람은 사우스 아프리카 출신이에요. 키신저 박사가 그랬습니다. 당신처럼 훌륭한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나는 미국 대통령은 못 돼요, 법으로. 그쪽 황제는 될 수 있죠. 나를 엎어버리면 되니까. 그렇게 이제 농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오바마가 미국 출생이 아니라는 것이 또 최근에 지금 다시 이슈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오바마 너 정말 미국에서 태어난 거 맞아? 라고 주장을 했는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그러고서 넘어갔었는데, 지금 다시 트럼프가 대통령 된 다음에 그 말이 다시 나오는 거 보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만약 미국에서 태어난 게 맞지 않으면 대통령 자격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을 했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바로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의 문제죠. 평화적인 시위인데 평화적인 시위를 총을 쏴서, 그리고 트럼프는 그랬습니다.
날도 춥고 이제 밤도 되니까 여러분들 다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나를 지지해 주는 거 다 고마운데 집으로 돌아가세요라고 직접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전부 다 내란 범이 되는 거죠. 뒤에서 그 사람을 이게 밀어붙인 뭐 이런 것들 다 거기 나오는 그런 뉴스들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공부하고 싶으면 자료 보세요. 이게 나온 겁니다. 저 사람들이 야 너네들 더 이상 폭도하면은 우리가 저 폭력을 사용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빨리 흩어져서 집에 가세요 라는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총알이 날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말은 이 사람들이 난동을 부리기 전에 총알을 먼저 맞았다. 이게 지금 다 동영상으로 다 나옵니다. 이게 지금 이게 다 밝혀져 가지고 난리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기자 지금 저 사진들이 몇백 장이 지금 다 돌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측은 민주당이 폭동을 유도했다고 계속 주장했는데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지금 막 발견되고 있다. 원래 다 있는데 그걸 다 숨기고 있었어요. 그 위원회에서. 그런데 지금 정권이 바뀌니까 이거 뭐야? 니네가 먼저 쏜 거 아니야? 해가지고 이 자료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총 쏜 사람, 뭐 미국 의회 경찰이죠. 이런 증거들이 막 나와요. 트럼프 대통령이 집에 가는 날입니다. 4년 전에. 이것이 오랜 작별이 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참 그 말이 그렇습니다. Hopefully it's not a long-term goodbye. 내가 여러분들한테 굿바이를 하는데 내가 저 고별연설문을 쭉 읽었는데 아주 감동입니다. 감동이에요. We will see each other again. 우리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시 만날 것입니다. 다른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관둔 다음에 이렇게 시끌시끌하게 산 역사상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난 4년 동안 이건 뭐 누가 진짜 대통령인지 모르겠나 할 정도로 트럼프는 씩씩하게 행동을 했고 그리고 요번에 여러분들이 미국 정치 관찰하면 부통령 역사상 이렇게 활동을 분주하게 하는 부통령이 처음입니다. 트럼프가 기르는 거예요. 너가 나다. 다음번은 너야. 내가 나이도 많고 그랬으니까 법으로도 안 되니까 네가 해. 진짜 똑똑하더라고요. 진짜 잘해요. 장관들을 전부 40살짜리 시킨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앞으로 몇십 년을 미국을 끌어갈 사람들을 지금 기르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다시 반석 위에 오르게 하느라고 그 사람들 전부 기도해요. 전부 십자가 이만한 거 달고 다니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좌파들이 그거 가지고 신경질 내는 거예요. 이거 왜 닿냐고. 바로 그래서 그 1월 6일 사건들 이거 지금 내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2025년 1월 6일 카말라 해리스가 트럼프의 당선을 그 사람이 다 사회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 트럼프한테 재판이 91개가 걸려 있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죽일 놈이라도 91개의 재판을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랬어요. 내가 대통령만 안 나왔으면 이게 0으로 줄어들 텐데 대통령을 또 하겠다고 저것들이 이렇게 그 법으로 그러니까 투표로는 못 이기니까 온갖 트럼프가 뭐를 걸렸냐면은 옛날에 말이죠. 트럼프가 이제 그렇게 돈이 아직 많기 전이에요. 은행에서 돈을 꿔야 되는데 돈을 꾸려면 담보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 건물 이게 100억짜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뉴욕 법원이 그거 50억짜리인데 100억이라고 사기쳐가지고 돈을 꿨대. 근데 그 돈을 꿔가지고 빚 다 갚고 아무도 손해본 사람이 없어요. 시일 내에 이자 붙여서 다 갚았는데 그거를 잡아가지고서 벌금을 뭐 3억 몇 천만 달러 이렇게 매기고 그런 겁니다. 이거 완전히 누가 보더라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내 재산이 우리 집이 10억인데 돈이 너무 급해서 이거 20억입니다라고 은행에서 다 되니까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부풀렸다라고 몇십 년 후에 벌금을 얻어 터지는 지금 그 머그샷을 찍은 그 사람이 저 아줌마입니다. 너는 저 사기범이야. 네가 져놓고 너는 선거를 훔치려고 그런 놈이야. 그러니까 와. 그래가지고서 이 사람이 대통령 출마하겠다고 두 번째 출마하겠다고 선언하고 몇 달 안 됐을 때 조지아의 감옥에 데려다가 유치장에서 찍은 사진이 바로 저 머그샷인 겁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재판하다가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냐면 자기는 검찰총장이고 저 흑인 남자가 검사야. 근데 둘이 아주 관계가 나빠. 뭐 돌아다니고 호텔도 가고 뭐 요트도 타고 비행기인데 저 돈 다 내고. 그래서 지금 어제 뉴스로 저 여자가 트럼프의 소송 비용을 제가 다 갚으라고 지금 명령이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너 때문에 불필요한 재판하느라고 돈을 많이 썼으니까 그 돈 네가 다 내.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정의가 바로 쓰는 겁니다. 아주 웃겼어요. 뭐 저렇게 둘이 애인 관계가 불륜 관계죠. 뭐 저러고 다니고 뭐 다. 그래서 저 사진을 찍히고 화가 났나 보지. 이번 대통령 사진은 또 그 비슷하게 찍고. 그래서 내가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저 사진에 이름 붙여봐라 그랬더니 너네들 다 죽었어라고. 뭐 불법 투표하는 그런 장소들 다 빼박 증거들이 뭐 무지하게 많습니다. 저거는 이제 개표하는 날 다 나가라고 그러고 뭐 저 캐리어 끌고 가죠. 저 빨간 옷 입은 사람이. 저긴 전부 다 바이든 표만 그냥 몇만 장 들어있는 거 그냥 갖다 부르는 거예요. 바로 쿨톤 카운티고 저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런데 트럼프는 그 선거의 도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진을 가지고서 티셔츠, 컵 이런 데 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 사진 때문에 흑인표가 쭉 올라가요. 흑인표가 왜 올라가냐면은 와 저런 사진은 우리만 찍히는 사진인데 대통령도 저 사진을 찍었네. 그래가지고 흑인 남자들 사이에서 트럼프 지지율이 확 올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트럼프를 죽도록 못 살게 그런 판사, 검사 그런 사람이에요. 부정한 수단으로 돈 받았다죠. 흑인 여자. 그리고 대통령한테 몇억 달러 재판 그 벌금 물린 저 판사 딸이 뭐 또 부정했다고 이번에 다 나오더라고요. 그럼 뭐 트럼프한테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뭐 몇 년 몇 월 며칠인지는 몰라요. 뭐 이런 사건들 저 뚱뚱한 그 뉴욕 검사입니다. 그 사람이 다 고발하고 그래서 아주 트럼프가 정말 고생한 게 아니라 창피한 거예요. 모욕을 당한 겁니다. 모욕. 근데 미국 국민들이 압도적인 다수가 저렇게 재판 나오는 고단 보면 트럼프가 몇 퍼센트가 올라 있어. 지지율이. 아니 저 자범인데 어떻게 지지율이 올라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저거를 진짜 재판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이 사람도 뭐 트럼프가 34개 항목에 모두 유죄다. 그래놓고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카말라 해리스는 검사 출신, 이놈은 자범 출신이라는 내레티브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이제 하는데 고생을 했죠. 34개 항목의 유죄를 한 사람이 미국 대통령에 압승을 한 겁니다. 이번에. 이거 전부 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이번에 근데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34개 항을 무죄로 쳐주지 않고 전부 벌금 안 내도 되고 감옥 갈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트럼프가 무슨 소리야 내가 무죄지 해가지고 항소를 했습니다. 전부. 그리고 여기 있는 변호사들은 트럼프가 무슨 죄인이냐고. 이건 그 하버드 대학 법과대학 교수하던 사람인데 알란 데쇼비츠라는 사람이 트럼프는 죄가 없다. 그러니까 다시 상고해가지고 아예 무죄를 받아내야 된다. 나도 그 법적으로 죄인입니다. 내가 그 종로경찰서에서 고발을 당했는데 나를 고발한 사람이 박원순이었습니다. 박원순이가 왜 고발했냐면은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 룰을 안 지켰대. 그래서 그 무슨 룰을 안 지켰냐고 그랬더니 네가 그 교회 사람들 많이 모인 데서 연설했대.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경찰한테. 그 연설하는 사람만 걸리고 거기 와서 들은 사람도 걸리는 거냐고. 그랬더니 다 걸리는 거래. 그럼 뭐 한 10,000명쯤 부르셔야 되겠네요. 그랬습니다. 내가. 근데 이제 무죄는 아니고 기소로 안 하는 거로. 뭐 무죄랑 같다 치지만은 그래도 죄는 죄예요. 벌 받을 죄가 아니다는 걸로 끝나 있는데 웃깁니다. 뭐 이런 트럼프는 트럼프의 그 재판은 저 사람이 하원 의장인데 사실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다 정치 싸움이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어필 상고하고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잘못된 이 모든 사기를 다 지워버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거 부정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그 판사들 트럼프를 못 살게 굴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아주 지금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영국 총리가 트럼프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영국 노동당 당원 100명을 뽑아서 펜실베니아로 보내가지고 트럼프 반대 운동을 하였다. 지금 저 아주 골치 아프죠. 그래서 그 카말라 해리스가 영국 노동당이 그렇게 도와줬는데도 못 이겼어요. 뭐 하여간 지금 그래서 스타머라는 사람이 영국의 총리 이름인데 이제 완전히 덜덜 떱니다.
지금 미국이 아마 간두지 않을 것 같아요. 다 벌을 내야죠. 저 사람이 영국 총리인데 웃겨요. 저 사람은 제가 여기 아마 들었을지 모르겠는데 그 이슬람 청년들이 영국 여자애들 12살짜리를 강간을 하면은 그러면 180일 사회 봉사 180시간 그거를 때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영국 사람이 세상에 이럴 수가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벌이 가벼워도 되느냐라고 X에도 올렸더니 그 사람은 15주 감옥형을 받았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우리는 이슬람 이민을 반대합니다라고 스티커를 만들어서 팔았는데 그거 팔았다고 2년을 감옥 갔습니다. 저 사람이 수상인 나라에서.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너는 전체주의자고 너는 영국 국민을 배반해서 너는 감옥에 가야 되라고 아예 직접 씁니다. 그 일론 머스크는 뭐 저 사람보다 사실은 힘이 더 세겠죠. 그거를 노골적으로 써요. 너는 흉악범이고 너는 영국의 배반자고 너는 감옥으로 가야 돼. 그러고서 영국 사람들한테 다음번 선거는 누구를 찍으세요까지 했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미국이 개입하죠. 트럼프도 지금 분노해가지고 아주 비겁한 인간인데 그래도 미국 대통령이 됐다고 백악관을 방문을 했어요. 근데 백악관을 방문했는데 백악관에 이제 이 사진 이거 나오나? 백악관에 트럼프가 처치를 갖다 놨습니다. 처치 흉상을. 그 원래 미국의 대통령 사무실에 처치의 얼굴이 있었는데 이 흉상이 그거를 오바마가 치운 거예요. 트럼프가 갖다 놨는데 바이든이 또 치웠습니다. 그를 트럼프가 다시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영국성에 가서 와 여기 영국 총리 처칠 총리의 흉상이 있어서 너무 고맙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놈은 영국 국회에 있는 처칠 초상화를 떼어낸 놈입니다. 이런 놈이 선거에 당선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선거를 제대로 하자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여간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의 불법 선거 개입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다. 그 소송 당사자가 영국 총리입니다. 너는 미국 선거에 불법으로 개입했어. 오바마, 중국의 시진핑 다 걸릴 수 있어요. 이번에 재미있는 미국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미국에서 코로나 때문에 몇백만 명 죽었습니다. 그런데 미주리주라는 주에서 코로나 때문에 미주리주 시민이 이만큼 죽었으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를 퍼뜨린 게 중국이니까 중국은 미국에 벌금을 얼마 내라고 판결을 땅땅 해가지고 내렸어요. 중국 정부는 근처도 안 갔죠. 뭐 예를 들어서 1억 달러를 빚을 갚으라. 그럼 중국이 안 갚죠. 근데 갚아야 돼요. 어떻게 갚냐. 미주리의 주에 있는 모든 중국 재산을 압류하면 됩니다. 땅을 다 뺏는 거예요. 중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 뺏고 집 뺏고 그래서 그 액수를 미주리주가 갖는 겁니다. 우리한테 너무 좋은 사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미국이. 그렇죠. 뭐 웃겨 지금 중국이. 그래서 미주리주가 그거 한 다음에 지금 중국 사람들이 미국에 가지고 있는 농토만 20만 에이커인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여의도 100개에 해당됩니다. 그거 다 뺏어야 되겠죠라고 이제 쓰면은 밑에 다 뺏어야 됩니다라고 또 사람들이 반응하고 그래요. 심각한 부정 선거 사례들을 주류 언론은 보도하지 않지만 않는다고 비난을 하는 겁니다. 왜 보도 안 하냐고서 대통령이 비난하는데 지금 이제 선거를 바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거는 가서 펜으로 찍을 것. 이거 컴퓨터에다 찍지 말고 펜으로 찍을 것. 그리고 모든 선거는 종이로 하고 하루에 할 것. 그리고 그날은 공휴일로 정할 것. 그리고 사전선거 다 없애고 그러니까 핑계가 없어요. 휴일이니까 일하러 안 가도 되거든. 그러니까 가서 찍고 그리고 하루에 찍고 그리고 손으로 실 것. 그리고 모든 주는 사진이 박혀있는 신분증을 요구할 것. 그러면은 트럼프가 미국 공화당이 계속 이길 겁니다. 이번에 사진을 요구하는 주에서는 카말라 해리스는 단 한 곳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카말라가 이긴 곳은 투표할 때 신분증 안 보여줘도 되는 주에서만 이겼습니다. 세상에 그게 말이 돼요? 신분증 국민임을 확인을 해야지. 그거 없이 지금 다 개혁을 하고 있어요. 신분증 다 가져가라. 여권이든 운전면허증이든 다 가져가야지 할 수 있다. 이거인데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상식이니까. 그죠? 그래서 뭐 여론조사 보니까 84%의 국민들이
당연하죠. 그래도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보이고 투표를 해야지. 그런 거 없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 12월 3일 날 한 말인데 앞에 있는 얘기들 반국가 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 뭐 이런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게 계엄령인데 조국을 위해서 했는데 그럼 뭐를 압수수색하려고 중국 사람들이 와서 부정선거 하는데 와 있는 모양이야. 그거 잡으러 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아직까지 밝혀진 얘기는 근데 부정선거하러 왔다는 사람들이 나오면 그거로 증명이 되는 거죠. 그거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지금 대법원에서 기계를 한번 다시 이게 장난질 친 흔적이 있는지를 찾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기계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건드리는 흔적은 무조건 발견이 된대요. 아무리 지우려고 그래도 건드리는 흔적이 나오면은 부정이 있었다로 이제 확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중국 사람 몇 명이 맞아요. 우리 중국 사람인데 한국 선거 개입하러 왔었어요. 한국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세계 걸 다 해요. 인터넷으로는 세계가 다 되니까 저 사람들이 12월 3일 날 잡혀갔다라고 이제 우리가 글로도 이미 나왔습니다. 그런데 12월 8일 날 저쪽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나라에서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정말 오래간만에 우파가 당선됐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잡혀가니까 우파가 당선된 거랑 뭐 어떻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그냥 있었으면 거기서도 좌파가 또 됐을지 모르는데 전 세계의 선거를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동성연애 찬성하는 사람들, 성전환자 찬성하는 사람들, 뭐 이런 세력으로 세계를 바꿔나가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저 사람들은 야당은 국제 정치를 얘기하는 바람에 아주 야단이 났었죠. 왜 일본을 좋다고 그러고 미국 말은 못했습니다. 왜 북한을 나쁜 놈이라고 그래 러시아를. 그때 미국이 발칵해가지고 무슨 소리야 해가지고 지금까지 미국이 계속 개입하고 있죠. 미국 사람들이 외교 정책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고 저 국방장관이 부정선거 분명히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부정선거가 밝혀지면은 국민도 계엄을 찬성할 것. 뭐 저 사람은 그 괜찮은 사람이에요. 제가 그 어느 기구의 자문위원을 둘이 같이 해가지고 뭐 여러 명 중에서 이제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씩 한 2년 정도 만났었는데 아주 점잖고 신사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직업이 작전본부 작전부장, 전쟁 나면은 전체를 지휘하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무슨 부대 어디로 가고 누군 어디 가고 공군 어디로 가고 그거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자기 나름대로 다 조직과 기획력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이 이번에 아주 그 1등 공신이라 세상에 참 그 영웅 시대가 영웅을 만들어요. 저 사람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 욕은 잘하더라고 보니까. 천조국 파랭이래요. 파랭인 이유는 자기는 빨갱이랑 반대이기 때문에 파랭이고 눈이 파래서 파랭이가 아니라 천조국이라는 것은 미국의 국방비가 우리나라 돈으로 천조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냥 천조국 그래요. 애들이 그냥 암호로 쓰는 말입니다. 국방비가 무지막지하게 많은 나라다라는 그런 뜻이죠. 한국의 부정선거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 스파이들의 정책까지 전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그 부정선거는 없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범이다 탄핵해야 된다라고 와서 데모하는 사람들 사진을 찍어가지고 미국 CIA에다가 신고를 합니다. 그 미국에서는 그런 사람 안 받아줘요. 진짜 안 받아줍니다. 요번에 어느 정도냐면은 레바논 사람인데 의사예요. 여자. 그래서 미국 브라운 대학 아주 명문 대학이죠. 거기에 의과 대학 조교수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조교수가 다 됐는데 이번에 레바논을 방문하고서 왔어요. 그런데 그 보스턴의 보스턴의 공항에서 너 나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나가가 아닙니다. 너 지금 레바논 가서 테러리스트 장례식에 참석하고 오는 거야. 너는 필요 없어. 그랬더니 자기 그 사람 지지하지 않는다고 막 그러는데 그 사람 핸드폰에 그 테러리스트 얼굴들이 몇 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가. 그렇게 쫓아냅니다. 그리고 콜롬비아 대학의 그 저쪽도 중동 사람이 와가지고 미국 시민인 중동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콜롬비아 대학의 그 하마스 지지 데모를 했습니다. 출국. 그러니까 영주권을 뺏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을 갔으면 감옥으로 가고 영주권이 있으면은 니네 나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 미국이. 근데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이 북한 좋아하고 중국 좋아하고 미국 싫다면서도 미국 안 가면 안 돼. 그래서 그냥 젊은 애들이 하나도 그쪽 때문에 안 나가는 겁니다. 이 친구가 아주 결정적인 기여를 한 거예요. 내가 다 고발하겠다고 그러고 나 혼자 하면 너무 바쁘니까 한국 사람들한테 고발하는 방법을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쓰면 된다고, 한글도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뭐 난리가 났습니다. 교수 중에서도 미국 놈들은 다 나쁜 놈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전부 신고 다 해가지고 학회도 못 가고 뭐 이렇게. 저 사람이 미국 보수주의 협회 회장인데 12월 3일 이후에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뭐가 그렇게 문제입니까? 왜 이렇습니까? 왜 개헌까지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지금 우리가 화웨이라고 싸우느라고 할 수 없이 이런 일을 안 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저 사람은 그 지금 말한 사람의 부인입니다. 저 사람이 미국에서 제일 큰 보수주의회의 사회자입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사람들하고 다 사회 보는 그 매튜 슈랩이라는, 이 사람은 매튜 슈랩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멜세데스 슈랩이에요. 같이 부부인데 고돈창이라는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렇게 그 아주 참 뭐 우리를 격려해 주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그 대구에서 한 걸 보고서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세계 모두를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과 하나입니다. We are one. 미국이 한국 보고 완이래. 그러면 뭐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느 방송에서 고돈창 저거는 말이죠, 삼류 극우 유튜버예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삼류 극우 유튜버라는 소리가 트럼프한테 들어간 건 아닐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자기가 연설하다가 여기 혹시 고돈창 박사 계십니까? 라고 부른 거야. 저기 있으니까 저기 있군요, 일어나십시오. 저 사람 되게 훌륭해요. 박수 쳐주세요. 그러고 박수 쳐주고, 내가 지금 중국에 대해서 하는 거 난 맞는 거죠. 당신이 너무 전문가이기 때문에 내가 그거 할 때마다 당신이 한 말 같은 거 다 생각하고 하는데 내가 하는 거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돈창이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줬습니다. 조기는 그 사람입니다. 고돈창이 지금 대한민국에 대해서 뭐 우리가 할 수 없는 말을 저 사람은 막 해요. 우리나라 야당은 북한의 앞잡이, 우리나라 야당은 중국의 앞잡이, 뭐 범죄자 이런 얘기 막 씁니다. 우리나라 뉴스보다 여기가 더 정확하게 나오고, 심지어는 KBS가 탄핵 찬성은 여기인데 이거를 반대라고 보도하고, 조금밖에 없는 거는 이거 거꾸로 보도했다는 것까지 거기 나와요. 미국 거기에. 그러니까 보도하는 그 수준이 엄청나게 그 레벨이 자세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더라도 다 할 수 있게 우리나라에서 돌아가는 거. 뭐 영어가 안 되면 거기 번역하기 누르면 또 한국말로 번역도 다 돼요 요새. 참 세상. 이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인데 FBI 국장이에요. 민주당 정권이 저지른 모든 부정, 특히 선거 부정을 포함해서 다 수사하겠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미국도 재미있는 일이 막 벌어질 거예요. 생긴 것도 무섭게 생겼죠. 캐시 파텔. 저건 이제 미국 흑인인데 진짜 미국 흑인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을 속이는 것은 공화당이 아니라 민주당입니다. 흑인들이 90%가 민주당 찍지만은 속이는 겁니다. 저 사람이 이제 하여간 아주 그 미국의 또 그 애국 운동가예요. 기독교 운동가이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쉬지 않고 이제 증거로들 다 나오죠. 우리나라 대통령 인민민주주의 전체주의 세력과 싸울 것. 인민민주주의는 다른 말로 하면은 사회주의입니다. 그거랑 싸우겠다 해가지고 연필로 쭉 쓴 그 논문들 나오고, 부정선거가 국제 카르텔로 연결돼 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선거를 중국이 다 지휘하는 겁니다. 참 자기는 선거도 안 하는 나라가 99명 주일 미군 기자 압송됐다. 이거가 기냐 아니냐 그러는데, 이런 거는 역사의 비밀로 남는 겁니다. 모든 스파이 사건은, 성공한 사건은 기록으로 안 남아요. 실패한 사건만 기록으로 남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성공한 사건이 된다면은 이것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영원히 몰라요. 뭐 100년 후에 알 수 있을지 모르죠. 이겁니다. 99명이 아니라 이 작전 이름이 99번이었대요. 99번 작전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래서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이 신문에 이렇게 났으니까 이것도 수사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사회 이슈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 강의를 할 때 써먹어도 되는 이제 이 근거가 생긴 겁니다. 왜 대법원에서 그거 확인해 보라고 요구를 했으니까 네, 쭉 이렇게 나오고 선거연수원 저기에 뭐 중국 사람이 와 있었다면요. 저기 이제 미국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기지고 저거를 과학적으로 이렇게 분석해 보면 다 말은 뭐 앞뒤가 이렇게 통할 수 있는 분석이 다 가능합니다. 네, 이런 거 쭉 보시고 조배가 한 300명 타는 배인데 저 배가 시속 80km를 내요. 저게 평택에서 오키나와까지 가는데 몇 시간 걸린다. 나 계산해 보니까 12월 3일 밤에 몇십 명 잡아서 저거 태워서 오키나와에 가면 몇 시에 도착하겠다는데 그 시간대에 저게 도착한 거로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사람이 타는지 안 타는지 모르는데 그 배가 저 배가 거기에 도착했다라는 것은 팩트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전문가들이 그런 상상을 해보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윤측이 계엄선포 배경은 부정선거 불가피하게 할 수 없었다. 이거 우리가 다 나오는 얘기고 아까 트럼프 그 스탑 더 스틸을 우리 젊은이들이 그대로 써요. 94년생입니다. 처음으로 집회에 나왔어요. 요새 우리나라 젊은 친구들이 거기 다 나와가지고 감동을 주고 있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왜 우파인 줄 아세요? 우파의 기본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니라 나입니다. 내가 소중해. 그게 우파예요. 우리가 중요하지가 좌파가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진짜 자유주의자예요. 우리는 나보다는 그래도 가족이 먼저고 국가가 먼저 아냐? 얘네들이 진성 자유주의자이기 때문에 다 우파가 되는 겁니다. 대학에서 보면은 옛날에는 그냥 노트 다 빌려주고 그러죠. 요새 안 빌려줘요. 네 힘으로 해. 그리고 시험 볼 때 우리는 다 보여줬습니다. 내가 보고 써. 내가 대학원 가려고 선언을 3학년 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원 가려고 선언을 했으니까 정치학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여학생들이 전부 내 옆에 와서 시험을 봅니다. 좀 보여줘요. 그러면 이렇게 보여주면은 걔는 A 나는 B야. 왜 그런 줄 아세요? 걔가 글씨가 더 이쁘거든. 그래서 나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내가 교수가 되면 무조건 다 읽기. 읽고 채점하기. 글씨가 이쁘다고 채점하면 안 되죠. 그죠? 우리나라도 똑같이 만들었죠. 태극기까지 집어넣어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저거 보고 감동받아요. 야 저거 내가 만든 건데 같이 쓰네. 좋은 일이지. 중국 사람들이 유학생들이 저기 끼죠. 중국 사람 낍니다. 가서 니하오 그러세요. 저희 가서 한번. 그럼 도망가요. 하여간 그래서 50몇 명이 가짜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투표용지가 저렇게 새 거일 수 있어요. 다 도장에 찍혔는데. 이미 선거한 건데 저래. 그래서 왜 저렇게 깨끗하냐 그랬더니 현상 복원종지라고. 현상 복원용지. 미국에서 나 한국 도와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중국 가서 시시하면 된다면요. 우리가 독립국인데 바로 이거 다 말이 안 되는 소리들입니다. 윤석열 중국인 간첩 얘기했는데 미국 높은 사람들이 이거 그냥 넘어갈 일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미국한테 너무나도 소중해요. 왜 소중하냐? 대한민국이 너무 잘 커준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한국 보고 니네 고마워. 니네가 미국의 정책과 사상이 옳다는 것을 니네가 증명해 줬어. 소련은 북한을 지지했고 미국은 한국을 지지했는데 그 게임이 끝난 거예요. 미국이 지지한 나라가 이거 누가 보더라도 이긴 거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우리 보고 너희들은 스스로 미국의 체제가 소련 공산주의보다 더 좋다는 것을 너희들이 증명을 했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격려해 줍니다. 세계에서 정말 그렇게 형편없이 가난한 나라가 지금 10등이 되고 민주주의도 하고 그런 나라가 한국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30, 50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30, 50이 뭐냐면은 국민소득은 3만 불인데 인구는 5천만 명. 그러니까 100만 명, 인구 1,000만 명인데 10만 불 버는 나라에 있어요. 조그만 나라들. 그건 나라가 아니고 그건 도시인데 인구가 5천만이 넘고 국민소득이 3만 불 넘는 거가 강대국인데 세계에 7나라밖에 없습니다. 인구 5천만에 국민소득 3만 불. 그래서 우리가 7번째로 들어갔어요. 그 안에. 그래서 지금 한국은 미국이 이거 놓치면 큰일 난다라고 생각하는 나라입니다. 이거 놓치면 큰일 나. 얼마 전에 미국이 정말 간접적으로 우리를 도와주는데 지금 세계에 배를 그러니까
그 세계 바다를 휩쓰는 배들이 있죠. 그 배의 50%가 중국제입니다. 28%가 한국제, 일본제가 15%예요. 그런데 중국이 세계의 50%가 된 거는 전부 그러니까 어기는 거야. 그러니까 장사의 도리를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배가 아무리 싸도 1억 불인데 7천만 불에 해줘. 그리고 노동자한테 임금 안 줘. 감옥 쏘 있는 애들 와서 못 박으라고 그러고. 그게 전부 다 상도덕으로 부정이죠. 우리는 제대로 월급 주고 하니까 우리는 도무지 그 값의 배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전 세계 상선의 그 화물선의 50%가 중국 건데 미국이 지난 2월 24일 날 저거는 반칙으로 세계를 제패한 회사야 중국은.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든 모든 배들이 중국제 배가 미국에 도착할 때 도착했다 나갈 때 저 항구 사용료를 100만 달러씩 내. 14억 원씩 내. 이 배에다 깃발은 영국 깃발이 달랐는데 중국제면은 그 돈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들이 황당한 거라. 미국하고 장사를 제일 많이 하는데 독일 회사가 배를 사가지고 미국하고 장사하는데 그 배가 중국 배면은 갈 때마다 14억 원씩 내야 되니까 미치겠다 해가지고 만들던 거를 중지하고 그러니까 그 계약금 다 날리면서 한국 보고 새로 만들려고 그래가지고 그거 나오고 한 열흘 만에 우리가 배를 4조 5치를 발주를 받았습니다. 이제 한국 보고 만들어 달래야 돼. 한국 배는 가도 세금 안 내거든요. 그게 그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미국이. 근데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세계에서 배를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됐는데 거기까지는 그래도 뭐 돈을 버는 건데 군함을 미국이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군함. 왜 미국은 배는 옛날 거니까 안 만들잖아요. 미국은 다른 것 만드는데 근데 중국이 배가 너무 많아. 중국이 지금 뭐 가만 놔두면 2030년이 되면 미국보다 군함이 120척이나 더 많답니다. 그래서 미국이 우리 군함이 성능은 좋지만은 숫자가 중국에 이렇게 많아지면 이건 안 돼. 우리도 좀 근데 지금 우리가 배도 못 만들잖아. 그거 한국이 만들어주면 내주호가 미국 답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일주일 동안에 대통령 7명하고 전화를 했는데 그때 이제 탄핵 사건 나기 전이죠. 윤 대통령한테 배 좀 만들어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 그게 미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도와드리는 거죠. 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얼마 전에 미국 군함 큰 거 화물선을 하도 낡아가지고 수리를 해달라고 우리한테 맡겼는데 날짜보다 훨씬 빨리 해주고 미국 사람들이 못 찾은 고장까지 다 찾아내가지고 새 거로 만들어줘서 지금 나왔습니다. 미국 사람이 그러니까 어이가 없어 하는 거예요. 한국이 미국 군함을 만들어주면 그 동맹은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미 이스라엘 동맹으로 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너 왜 이스라엘을 도와주니? 잘 모르겠어. 이스라엘이 우리 같아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올 건데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지금 한국을 위해서 무지하게 뭐 말을 막 많이 해요.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나오고 이런 거 보고 미국 사람들 감동받고 왜 미국 깃발 들고 나가느냐고 뭐 시비 거는 사람이 있는데 미국에서 답이 나왔어요. 저들이 미국 깃발을 들고 있는 이유는 중국 편이 아니라 자유세계 편이라는 소리입니다. 미국 사람이 거기다 답을 썼더라고. 그래서 쟤네들은 저 미국 깃발도 들고 있습니다 하고서 우리 중에서 누가 그거 왜 들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미국 사람이 그게 중국 편이 아니고 공산주의가 아니고 기독교 미국 서양 편이라는 소리다라고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조금이에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많고 그러니까 뭐 같은 나라 했는데 다 비교가 되죠. 근데 이거를 거꾸로 보도합니다. 미국 방송 같은데 대한민국 애국자 수만 명이 이번 주말 그들의 공화국은 이제 민주주의 국가라는 뜻입니다. 길거리에 뛰어나왔다. 이들은 미국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이들은 세계에도 감동을 주고 있다. 그 미국 사람들이 보고하는 거예요. 중국 싫어하는 나라 순서대로입니다. 제일 싫어하는 게 일본, 두 번째로 싫어하는 게 호주. 그래서 10나라가 쭉 나오는데 10나라 다 괜찮은 나라들이에요. 스웨덴,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영국. 저 나라가 세계 1등이 그래서 못 되는 거예요. 왜? 세계에서 웬만큼 괜찮은 나라들이 다 싫대. 그 이미지가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지금 일본이 잘 나가는 이유가 일본이 이미지가 1등입니다. 어디 가더라도. 인도 사람들이 이미지가 좋아요. 인도 사람들은 뭐 영어도 이상하게 하고 생긴 것도 이상한데 인도 사람은 절대로 그 사람을 죽이거나 이런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인도가 그렇게 그
지금 서방에서 대우받는 나라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뭐 인도 사람들이 컴퓨터는 다 점령했죠. 인도는 수학을 그렇게 잘합니다. 인도는 우리는 9981이 끝인데 인도는 19 곱하기 19가 끝이에요. 그걸 다 외워. 19단까지 있어요. 인도는. 예, 뭐 지금 뉴스맥스라고 아주 뜨고 있는 미국 그 보수 방송에서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이 윤 대통령을 잡아간 것은 아주 그 사기 사건이고 중국이 뒤에서 쿠데타를 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가 이거 바로 엊그제 나왔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에서도 그렇고 구제 공산주의를 박멸하자, 쫓아버리자. 이게 공산주의가 왜 나쁘냐면은 저 사람들은 무신론자라서 나쁜 겁니다. 특히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저긴 다 물질이야. 저 사람들이면 우리 여기 머릿속에 있는 거는 정신이 아니라 순두부입니다. 물질이니까. 말이 돼. 그래서 저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나눠 먹자. 예수님도 다 같이 나눠 먹으라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나눠 먹으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공산주의자야. 그게 이제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예수님이 공산주의자래. 사도행전을 보면 나눠 먹으라고 그랬대. 공산주의는 남의 것을 뺏어서 주는 놈들입니다. 그러면서 지도가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네 거를 꺼내서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그건 자비지, 자비. 내 거를 꺼내주는 게 자비입니다. 그런데 돈 많은 사람 거, 저 사람이 돈을 정상적으로 벌어 쓸 수도 있는데 그거 뺏어서 놀아주는 거, 그게 사회주의 공산주의죠. 그래서 공산주의하고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지금 중국 공산당도 이제 무너져 가고 있고 북한도 무너져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걔네들은 또 마지막 싸움을 여기서 벌이는 거예요. 대한민국마저 미국 편으로 가면 중국은 어떻게 되고 북한은 어떻게 되니, 그런 절박함이 저쪽 동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중국 사람 같아요. 공산주의를 다 쫓아버려야 되고 구제하자는 걸 없애버리라는 뜻이죠. 그런 거를 올린 걸 봤습니다. 아이고 제가 지금 아까 목사님이 저보고 시작하는 시간은 10시 40분인데 끝내는 시간은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걸 안 보고 하다 보니까 좀 너무 길게 한 것 같으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열심히 기도하시고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잘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전부 낙관주의자입니다. 백이 하나님인데 왜 비관을 해요?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은 비관할 일이 없죠. 네, 하여간 여러분 또 계속 수고하시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